그 형이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좀 어마어마하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문할 게 어떻게 생각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이 질문이라는 게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네. 이게 내가 질문 활용법을 사용할 때 네. 썼던 문제집이거든. 한번 보자. 빨간색 펜 부분은 개념 관련 질문이고, 이 파란색 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을 적어 놓은 거야. 문제풀이가 생각이 안 날 때, 아니면 풀긴 풀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 때 네. 이렇게 바로 표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을 하고 듣고 끝나서는 안 돼. 네네. 자, 이렇게 나 같은 경우에 옆에다 따로 적어놨는데, 먼저 이 개념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먼저 써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하는 코멘트가 있을 거야. 네. 그럼 그걸 바로 밑에다가 적으면 돼. 풀이 같은 경우에는 네. 옆에다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한번 써보면 돼. 질문과 답변은 개념과 문제풀이로 나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면 복습할 때 도움이 된다. 정어군의 질문 공부법 3단계. 수업을 듣거나 혼자 공부하며 질문을 찾은 후 질문별로 맞춤 선생님을 찾아가 답변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내가 과제 하나만 내도 될까? 여기 보면 연습 문제 여기 한 페이지 있지. 네. 여기를 한번 풀어보고, 네. 여기서 어떤 질문거리가 있을지, 네. 이거는 문제풀이가 잘 모르겠다. 여기는 개념이 헷갈린다. 이런 부분을 잘 표시를 해봐서 네. 한번 너가 질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자. 다 완벽하게 풀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런 질문할 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니까 그걸 하고 우리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 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학 문제집을 펼친 멘티.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적어 나가는데 한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을 정도로 푸는 문제마다 모르는 것 속출. 멘티의 한숨이 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상훈군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2차 멘토링이 있는 날. 일찍 도착한 정호군이 멘티가 훈련하고 있는 실내 연습장으로 향했다. 운동선수가 공부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 운동에 쏟는 열정만큼 공부에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도전이다. 골목은 마무리가 내려가자. 멘티에게 힘이 되고 싶은 정호군은 오늘도 아낌없이 공부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 문제풀이 같은 게 좀 어려운, 일단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적응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이 틈날 때마다 이런 공식을 보고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좀 잘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올라가서 알려줄 테니까 같이 올라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 암기는 필수. 과연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약간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뭔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지? 훈련을 하다가 매 순간 집중을 할 수 없잖아. 네. 예를 들어서 공을 모으거나 아니면 도구를 정리하거나 땅 정리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을 할 때 뒷주머니에 너가 정리해놓은 개념을 넣어두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간마다 꺼내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해야 될 시간이 오면 다시 운동에 집중하고. 형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걸 좀 활용했던 것 같아. 버스 타고 다닐 때나 아니면 길 걸어 다닐 때 주머니에 개념 넣고 다니면서 항상 확인하고. 또한 정호군은 암기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나는 대로 적고 또 적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생활하는 중간중간 습관처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운동장이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그런 개념들은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녀야 돼, 깔끔하게. 네. 기초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공식들 있잖아. 공식들을 아주 깔끔하게 적어주거나 네. 아니면 너가 이 문제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내용을 쓰는 거야. 그래서 꺼내 볼 때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갔었지.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런 공식을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도 유출할 수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너가 보면은 상기할 수 있다는 거지. 종이에는 외워야 하는 공식뿐만 아니라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풀이도 적었는데 자주 보고 암기하면서 풀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가지고 다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치. 그럴 때는 형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다 가지고 다니기 힘들지. 네. 너가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돼. 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다녔어. 물론 그 한 페이지를 익히는 시간이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익히고 나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또 한 페이지 쓰고 또 넣고 다니고. 상훈이의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 하려다 보면 네. 처음부터 지칠 수가 있어. 너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공식이어도 괜찮으니까 네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양, 네. 너가 온전히 그날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양, 내용 네. 그 정도만 써놓고 다니면 너도 하다 보면 기준이 생길 거야, 계속해서. 네. 기준이 계속 바뀔 거니까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괜찮을 거야. 저번에 네. 너한테 숙제 하나 내줬었는데 혹시 해왔어? 네, 해왔어요. 그럼 하나 같이 볼까? 네. 궁금하다. 자신 있게 공부해온 것을 내놓는 멘티. 한눈에 보기에도 그의 노력이 엿보이는데 과연 멘토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되게 잘 표시한 것 같아. 되게 열심히 본 것 같고 꼭 이렇게 문제 안에만 아니라 네. 여기 안 써져 있는 것도 궁금하면 옆에다 적어도 돼. 너가 예상되는 개념? 여기 등비수열 같은데 등비수열로 푸는 게 맞나? 등비수열 물음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이냐 혹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네. 이거는 다 좀 문제풀이로 연결이 되겠지? 나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 문제 표시를 하는 방법이 달랐거든. 네. 나는 총 4가지로 나눴어. 정호군은 문제풀이 실력을 쌓기 위해 자신만의 표시로 문제를 구분해 공부했는데 바로 별의 개수에 따라 난이도를 나눈 것.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한 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는 알 때까지 복습했다. 제가 이제 별표를 친 거를 이제 다 이해가 되면 그럼 그 별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별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 풀었잖아, 그지? 네. 한 번 더 풀어보고 네. 다 풀렸다. 그럼 별표를 지우는 거야. 자, 별표 2개짜리. 네. 자, 풀었어. 또 안 풀렸어. 그럼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다음에 또 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됐어. 네. 그러면 그때 별표 하나 더 지우는 거지.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지. 푸시는 거네요. 계속 없어질 때까지 별을 푸는 거야. 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별표를 안 하고 했었어. 근데 별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쉽게 풀었던 건데 또 풀잖아. 시간 낭비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혹은 내가 한 5분씩 소비해가면서 이 문제가 뭔지 이해를 했는데 저번에도 이해 못했던 거를 또 5분이나 소비해가면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이것도 시간 낭비란 말이지. 그래서 별표를 안 한 거는 다시는 안 보는 거고 혹은 별표 하나 친 거는
한 번 더 풀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것도 다시는 안 보는 거고. 네. 별표 3개다. 이거는 한꺼번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별표 공부법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 아마 이 친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주 기초가 약할 때는 별이 너무 많거든요, 책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좀 쉽고 얇은 책으로 시작을 해서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렇게 좀 더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거,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에 그걸 멈춰버린다면 분석적인 그런 내용들이 향후 공부 방법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꾸준히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몸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저도 이제 슬럼프가 온 적이 있는데 뭐 형은 슬럼프 같은 게 온 적은 없으세요? 물론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네. 내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다는 것 자체가 네. 1차적인 이유 같아. 공부가 안 될 때는 야구로 힘을 냈고, 야구가 안 될 때는 공부로 힘을 냈었거든. 근데 공부와 야구 둘 다 안 될 때가 있잖아. 네. 그럴 때는 정말 힘들단 말이야. 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이 너무 나를 잘 챙겨줬어. 먼저 우리 학교에 있었던 반 네. 친구들이 좋게 생각해줘서 공부하는 부분 더 알려줬었고, 네. 내 야구부 동기들도 내가 야구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때 좀 더 친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야구를 좀 더 알려준다든지, 네. 혹은 내가 공부하러 갔을 때 막 힘내라고 간식을 사다 주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에서 힘을 얻었었고, 이런 게 내가 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와 야구를 병행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공부법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공부법을 계속 하려는 것 자체가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겠다. 내 꿈을 실현시켜 보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생각을 해. 진짜 형 덕분에 이제 제 미래가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이팅 하자. 네. 정호 형이 알려준 대로 공부와 야구 같이 병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부와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봤잖아요. 그 운동선수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운동선수들이, 학생선수들이 마음 놓고 공부와 운동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스포츠 행정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오케이! 음악하면 수액이죠.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